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이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네가 일전에 뭔 얘기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뭐 알림 설정도 좀 해 놓으셔서 이 영상을 놓치지 않아야, 그래야지 뭐 따라올 수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 제가 일전에 드렸던 말씀이, 이 원래 평상시에 우리가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나는 뭐 명예에 관심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일 돈에 미쳐있고 제일 명예에 미쳐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냐? 맞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게 해경군 김씨 논란 기억나십니까? 한창 이제 대한민국의 유튜브 전에 그 트위터가 인기를 끌 당시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노무현이 됐거나 문재인이 됐거나 진짜 막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막 글들을 썼다. 요게 이제 해경군 김씨였고, 그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씨였던 거 아니냐, 요런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야, 이번에 제가 진짜 충격적인 녹취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녹취록이 다른 게 아니라 이재선 씨랑 이재명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인데, 이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댓글을 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댓글을 다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얘기하는데, 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일단 녹취록부터 들어보시죠. 너 댓글 쓰고 자빠졌더라? 댓글 쓰고 자빠졌더라? 전화를 안 받으니까 댓글 쓰기 병기야. 남의 이름을 썼더라, 여자 이름으로? 댓글 도용했더라. 너 실명제 주장하는 놈이? 집사람이 쓰고 있어, 이씨야. 그래, 야, 실명제. 들으셨습니까? 이재명이가 분명히 형이랑 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말 없는 말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재명이가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람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딱 저 얘기만 들으면 명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자 이름으로 작성했다라고 하는 댓글, 그게 바로 해경군 김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분명히 그 해경군 김씨가 누구다라고 실토한 꼴이 되는 거예요. 김혜경 씨다, 집사람이다, 이거를 실토한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재명이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집사람은 김혜경 씨 한 명이니까 다른 집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100%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재명이는 해경군 김씨의 정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해경군 김씨가 사실상 자기 얘기를 대신 전달했던 이재명의 입의 역할을 했었는데, 노무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쏟아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재발절인 도둑처럼 이렇게나 노무현에 대해 가지고 붕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저는 뭐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이가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이것들 정치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은 뭐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도 소름이 끼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재명의 정치적인 스승,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동영이 아닙니까? 정동영. 그 이재명이가 누구 닮아가지고 그러는지를 보면은 딱 그냥 정동영이 닮았거든요. 얼마나 정동영이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랬던 인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는 저렇게나 사진을 떡하니 붙여놓고 마치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이 뭐 이재명이랑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해경군 김씨의 정체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노무현에 대한 어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막 제발 저러가지고 저렇게 그냥 날뛰고 있다, 다 알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해경군 김씨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실체가 밝혀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일단 2018년도 경찰 수사 결과는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씨가 맞다는 거였죠. 왜냐? 김혜경이랑 해경군 김씨 두 사람의 인적 정보를 보면은 이거는 무슨 뭐 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이 이상한 거지. 그런데 저렇게나 명백하게 누가 보든지 간에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씨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결과까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올라가가지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불기소로 끝이 났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던 걸 검찰이 뒤집는 경우는 있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올린 거를 그거를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도대체 왜 검찰이 이거를 뒤집었을까?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이재명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백종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글쎄 뭐 이 사람을 뭐 수행비서라고 얘기해야 될지 깡패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백종선이가 녹취록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대법원이 됐거나 대법원장이 됐거나 대법관 발표가 나면은 작업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법원 라인이 싹 우리한테 다 있고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순일이가 됐거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게 됐던 것인지 저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싹 그냥 우리 라인으로 채워져 있다. 저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조차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라고 영향을 못 미쳤겠습니까? 충분히 미치고도 남았겠죠. 저게 제가 보기에 검찰에 가가지고 해경군 김씨에 대한 사건이 뒤집혔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의 주인공 공무원 배모 씨인데요. 사실 해경군 김씨 사건이 뒤집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배모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왜냐? 김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배모 씨가 설치해줬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배모 씨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김혜경 씨한테 그렇게 설치해준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뭐 김혜경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배모 씨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설령 배모 씨가 그렇게 설치해줬다라고 한데 그리고 그렇게 배모 씨랑 김혜경 씨가 증언했다라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의지가 있었으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경군 김씨랑 김혜경 씨가 이메일만 똑같았던 게 아니라 사실상 무슨 뭐 자녀가 됐거나 인적 정보가 됐거나 이런 것까지 싹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배모 씨가 최근에 논란에서 했던 짓거리를 본다면 충분히 그 증언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현지한테 무슨 뭐 명령을 받아가지고 증거인멸까지 했던 게 배모 씨인데 검찰에 가서 진술조차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추미애가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노무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지는 못하겠네. 이 인간들이 뭔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요즘 제가 빨대왕 서민 교수님이랑 방송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방송을 하다가 서민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소환술사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뭘 소환한다라는 거냐 여쭤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추미애를 소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애국보수의 어머니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게 추미애인데 이 어떻게 된 것인지 최근까지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저랑 서민 교수님이 추미애를 찾을 때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그냥 추미애가 나타나가지고 활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추미애가 마지막으로 글을 썼던 게 1월 31일이었습니다. 저 때 이후로 별다른 어떤 활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3월 5일날 제가 뭐 추미애를 부르는 이거 뭐 주술의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추미애를 부르는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대번에 그냥 이틀 만에 3월 7일날 다음 같은 장문의 글을 작성하면서 추미애가 등장한 겁니다. 괜히 막 쓸데없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부끄러운데 뭐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추미애가 다시 한번 활약을 시작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 추미애가 도대체 어떤 활약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 제가 주술사도 아니고 진짜로 나타나세요라고 해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추미애가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3월 7일날 추미애가 다시 등장했었을 때 읽기도 싫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장문의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글이 됐거나 세 번째 글이 됐거나 네 번째 글이 됐거나 다섯 번째 글이 됐거나 총 5가지 글 싹 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쵸? 반일 선동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그러니까 추미애가 2달 가까이나 잠적했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뭐에 그냥 씌인 사람인 것처럼 진짜로 주술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5개나 지금 연달아 반일과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참으로 다행인 건 뭐겠습니까? 5개 올린 게 싹 다 뭐라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거죠. 아니 진짜 우리가 추미애한테 성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이거 뭐 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헛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놨는지 주옥 같은 얘기들이 넘쳐납니다. 저렇게나 장문의 글을 통해서 추미애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딱 한 가지죠. 왜 하필이면 돼지고기만 2번 먹었냐? 이게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추미애가 오랜만에 등장해서 장문의 글을 써놨다고 하길래 그래도 소환술사로서 책임이 있지, 소환을 시켜놨는데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분이 잠적한 상태에서 뭐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돼지고기에 저렇게 집착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뭐 아니면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 글을 쓸 즈음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돈가스가 막 너무 먹고 싶으셨던가, 그래가지고 막 저렇게나 막 돈가스에 대해서 집착을 하셔가지고 왜 나는 막 안 불러줬냐 뭐 이거든지, 뭐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엔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돈가스를 먹은 거, 그거를 왜 하필 2번 먹었냐 이렇게 따질 시간이 있으면은 누구부터 따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쿄바 박영선 선생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무슨 뭐 돈가스 수준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거 팔면은 우리 뭐 추미애 장관님 평생 그냥 돈가스 뭐 다 못 드실 거야 아마 평생 동안.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돈가스를 2번 먹은 거, 그것조차도 뭐 저도 막 돈가스 막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막 배가 고파지는데, 돈가스를 2번 먹은 거 그거를 저렇게 막 비판하고 앉아 있다면 박영선이는 왜 문제가 안 될까? 이게 우리가 정상인들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추미애가 당대표 할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문재인이죠. 그리고 우리 문재인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혼밥의 대가 아니에요 이분. 백종원 막 저리 가라요. 막 가가지고 막 중국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혼밥까지 막 찍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추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교 최전선에 나선 대통령 흠집내기는 부끄러운 작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지적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문재인이는 중국까지 가가지고 혼밥을 했습니다. 막 한 끼로 혼밥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끼로 혼밥한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인간은 지금 막 외교적인 활동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진짜 뭐 먹방을 찍으러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이죠. 그런데 그거를 논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던 양반이 이제 와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돼지고기를 2번이나 먹었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지도 부끄러운 겁니다. 이 도둑이 그냥 뭐 제발 저리는 것처럼 지가 그렇게 그냥만 난리를 쳐놨으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바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이 추미애뿐만 아니라 탁현민한테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당시에 청와대가 문재인 혼밥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죠. 꼭 밥을 먹어야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명했고요. 그러면서 무슨 뭐 혼밥이 기획된 일정이다 라고 하면서 탁현민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거든요. 야 진짜 막 의전 전문가라 그런지 막 세계를 그냥 막 호령할 수 있는 의전 전문가라 그런지 관점이 그냥 막 독창적입니다. 너무 독창적이어가지고 저 같은 정상인은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 막 독창적인데, 세상 천지에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에 국빈 방문해가지고 막 한 끼도 아니고 몇 끼를 갖다가 혼밥을 했는데 그거를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그냥 막 독창적으로 해석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조금이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국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중국에서 관시라고 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관시의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그쵸? 밥을 먹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식사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대국에 비유해가지고 판취다 이렇게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리커창이 북경에 없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북경에 있고 그냥 뭐 피한 거 아닙니까? 혼밥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추미애가 됐거나 탁현민이가 됐거나, 야 저 인간들이 그래도 정상인처럼 보였었는데, 아니면 이 얘기도 뭐 잘못됐네. 그때도 뭐 정상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때도 뭐 나사가 약간 풀린 느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금은 뭐 나사가 그냥 완전히 그냥 풀려버렸을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추미애가
1월 31일 이후 아무런 어떤 활동이 없었던 추미애가 갑자기 진짜 막 뭐에 씌인 사람처럼 저렇게나 막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이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추미애가 뭔가에 씌인 것 같아. 근데 뭐에 씌였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한에 씌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뭐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이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추미애가 뭐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 이렇게 막 고차원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노무현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도둑이 제발 저리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추미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가 먼저 저렇게 설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뭐 배경을 떠나가지고 추미애, 애국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이 영상을 통해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이 제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추미애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